안녕하세요. 힐링한담입니다. 오늘은 버크헤지스 작가님의 당신이라는 1인 기업을 읽어드릴 텐데요. 책을 읽으면서 깊게 와닿았던 말은 인생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방향성을 잡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끌어가야지 하고 생각하는 책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일들에 준비하고 내가 이끌 수 있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당신이라는 1인 기업. 현재의 모습은 진정한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미래 모습이 진정한 당신이다. 노먼 빈센트 필. 자기 가치를 최대로 높이는 10가지 원칙. 몇 년 전 어느 부유한 사업가가 쓰던 물건들이 경매시장에 나왔다. 제법 가치 있어 보이는 물건들을 처분하느라 지쳐버린 경매인은 얼마 남지 않은 물건 중에서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심드렁하게 말했다. 이건 대체 얼마를 불러야 할까요? 100달러. 있습니까? 75달러는 어떻습니까? 50달러? 25달러. 그럼 5달러는 어때요? 사람들은 빙긋이 웃기만 할 뿐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경매인이 한숨을 내쉬며 애원하듯 말했다. 단돈 1달러에도 사실 분이 없나요? 이 말에 사람들은 한바탕 폭소를 터뜨렸다. 웃음소리가 잦아들자 누군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바이올린 잠깐 살펴봐도 될까요? 등이 굽은 그 노인은 발을 질질 끌며 앞으로 나가더니 가냘픈 손으로 바이올린을 건네받았다. 노련한 솜씨로 줄을 조율한 노인은 턱 밑에 바이올린을 갖다 대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감미롭고 맑은 선율이 흘러나오자 낡은 바이올린을 비웃던 사람들은 일순간 얼어붙은 듯 음악에 빠져들었다. 이윽고 독주가 끝나자 노인은 허리 굽혀 인사한 다음 경매인에게 바이올린을 건네주고는 천천히 걸어 나갔다. 음악에 취해 있던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경매인은 밝게 웃으며 아직도 음악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이 훌륭한 악기에 얼마를 붙여야 할까요? 실크 모자를 쓴 신사분이 1000달러를 불렀습니다. 앞줄에 앉은 부인이 2000달러, 다음 신사분 3000달러 맞습니까? 4000달러라고요? 아니 5000달러라고요? 5000달러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까? 네, 그럼 결정되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5000달러에 팔렸습니다. 가치를 최대로 높이는 방법. 처음에 바이올린의 가치는 겨우 1달러였다. 마지막에는 무려 5000%나 올라갔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단지 줄을 좀 조율하고 재능과 열정으로 연주해 가치를 극적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바로 내가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바이올린 같은 상품뿐 아니라 모든 개개인의 가치는 약간의 조율만으로도 100배, 심지어 수천 배나 커질 수 있다. 개인 형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1인 기업은 내가 내 회사의 사장이자 100% 주주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은 여러분의 의식을 한 단계 높이고 패러다임을 확장해내면 1인 기업을 발견하도록 만들기 위해 쓴 것이다.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나라는 1인 기업을 생각해 봐야 한다. 하인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기.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마이클 거버는 비즈니스에 실패하는 이유는 경쟁, 자금 부족, 불성실한 직원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원인 때문이 아니다. 경영에는 어디까지나 리더의 마인드가 중요하므로 경영자가 비즈니스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성공하는 비즈니스를 위해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단순 명쾌하다. 사업은 사업자의 마인드를 명확히 반영한다. 사업자의 생각이 나약하면 사업도 나약해진다. 사업자가 조직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사업도 조직적이지 못하다. 사업자가 탐욕스러우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탐욕스러워진다. 성공하고 싶다면 사업자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 변해야 성공할 수 있다. 어떤 역할에서든 성공하고 싶다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1인 기업의 진정한 의미이다.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의 가치를 극적으로 높이는 데 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제시하는 10가지 원칙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여러분은 어디에서든 모두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업에서든 개인 생활에서든 지금보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지금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이유. 우리는 현재 엄청난 변화 속에서 가장 흥미롭고도 굉장한 기회가 숨어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동시에 지금은 일상적인 구조 조정, 글로벌 경쟁, 잦은 직업 전환의 시대이다. 한마디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독립된 인격체임을 깨닫고 독립적인 사업자로 나서는 일이다. 즉, 여러분은 1인 기업으로 우뚝 서야 한다. 쓰라린 실패의 기억. 1인 기업은 새로운 사고방식이자 행동 양식이다. 사실 나는 성공뿐 아니라 실패 경험도 많이 했다. 사회에 나온 지 1년여 만에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다가 20만 달러가 넘는 빚을 떠안기도 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나는 단순히 상처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좌절감을 맛보았다. 그렇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지개도 뜨지 않는 법이다. 초기의 실패는 내 앞길에 비를 뿌렸으나 나는 그로부터 커다란 교훈을 얻었다. 나아가 젊은 시절의 실패는 장기적으로 볼 때 내가 한 인간으로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C학점짜리가 D학점짜리를 위해 일해야 하는 이유.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빌 게이츠처럼 타고난 천재가 아니다. 빌은 돈을 버느라 너무 바빠서 하버드를 중퇴한 수재이지만 나는 B학점이라도 받아보려고
길을 쓰던 C학점짜리 학생이었다. 그래도 나는 나 자신을 믿었다. 내가 노력하면 인생이 나아지고 내가 찾기만 하면 기회는 어디에든 있다고 확신했다. 세상에는 링컨처럼 낮은 곳에서 출발해 커다란 성공을 거두는 사람도 있고 온갖 좋은 조건을 갖추고 태어났으면서도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 얼마 전 나는 내 변호사와 함께 학창시절에 A학점을 받은 학생이 인생에서 언제나 가장 크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다. 버크, 내가 대학에 다닐 때 A학점을 받은 학생은 교수가 되고 B학점을 받은 학생은 판사가 된다. 그리고 C학점을 받은 학생은 D학점을 받은 학생을 위해 돈을 번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성공 비결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성공 비결일까? 지능지수 IQ와 감성지수 EQ. 과학자들에 따르면 IQ는 상당 부분 타고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노력도 노력이지만 머리싸움을 벌여야 하는 학습에서는 어쩔 수 없이 뒤처지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 학교에서 A학점을 받은 학생은 IQ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C학점을 받은 학생이 D학점을 받은 학생을 위해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의 연구 결과 IQ는 인생에서의 성공에 겨우 20%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나머지 80%를 차지하는 것은 EQ이다. 예를 들어 영업직이나 관리직은 대부분 EQ에 의존한다. 성공한 직장인과 사업자가 되는 것도 EQ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좋은 소식은 IQ와 달리 EQ는 평생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일의 80%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율과 연주로 가치가 극적으로 상승한 낡은 바이올린처럼 여러분도 10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EQ를 조율하면 자신의 효용 가치를 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1인 기업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개인적 재능을 향상시켜 EQ를 높여준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중요한 자기계발 원칙을 배워 조율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면 일과 사업이 더 잘 진행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의 건강과 인간관계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분명 여러분 인생의 모든 면이 더 좋아질 것이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하겠는가? 변화하겠다는 선택. 어느 화창한 가을날, 나는 사업차 플로리다에 갔다가 모처럼 전 직장을 찾아갔다. 내가 그곳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나와 함께 일하던 동료 2명이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서로를 얼싸하는 우리는 옛 이야기를 풀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윽고 내가 떠나려 하자 동료 밥이 요즘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몇 가지 사업을 시작했고 책도 2억 원 썼다고 대답했다. 잠깐만, 내 차에 책이 몇 권 있을 거야. 한 권 갖다 줄게. 내가 차를 향해 가기 시작하자 밥이 등 뒤에서 소리쳤다. 책은 됐어. 주고 싶으면 맥주나 사줘.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똑같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밥과
내가 지금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지 생각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밥은 여전히 투덜거리면서 박봉에 시달렸다. 시절이 좋아 잔업을 많으면 연봉 1만 8천 달러는 벌 것이다. 밥과 똑같이 일하던 나는 1인 기업을 선택했다. 1만 8천 달러를 벌면서 싫어하는 일에 묶이기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도록 내 효용 가치를 극적으로 높이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지금 하루에 1만 8천 달러를 벌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내 선택 덕분이다.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23살 때 오그 만디노가 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을 선물로 받은 나는 맥주를 홀짝거리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 책을 열심히 읽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자기 개발로 향하는 문을 열겠다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 나는 하지 않을 핑계를 찾는 대신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이유를 찾았고 그것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은 내 인생을 기회의 바다로 안내한 첫 단추였다. 여러분 중에는 1인 기업, 원칙이 평범한 보통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남보다 가진 것도 재능도 나을 것이 없는 평범한 보통 사람 말이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의문은 이것이다. 이 원칙이 내게도 효과가 있을까? 평범한 보통 사람. 월터는 뉴욕시의 택시 운전기사로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 그러면 월터가 수많은 다른 택시 운전기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신 1인 기업처럼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살펴보자. 나는 월터 이야기를 상어와 함께 수영하되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저술한 하비 맥케이에게 전해 들었다. 월터는 1인 기업 개념이 평범한 보통 사람에게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다. 먼저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택시를 타면 대개는 서비스가 별로라는 것을 미리 말해두고 싶다. 택시를 탔을 때의 일반적인 경험. 나는 택시를 탈 때마다 이런 모습을 본다. 운전기사는 이틀쯤 면도를 하지 않은 듯 수염이 덥수룩하고 인상이 거칠다. 택시 안은 공장에서 출고한 이후 한 번도 세차한 적 없는 것처럼 지저분하고 찌든 담배 냄새가 난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견딜만 하다. 운전기사는 신호를 무시하기 일쑤고 막무가내로 끼어들며 한꺼번에 3개 차선을 가로질러 변경하기도 한다. 미리 차선 변경 신호를 하고 끼어드는 일도 없고 간혹 위험한 순간을 간신히 빠져나오면 상스러운 욕을 내뱉는다. 불행히도 이는 우리가 택시를 탈 때 일반적으로 겪는 일이다. 나는 택시 좌석에 엉덩이를 붙이면 느긋하게 바깥 풍경을 구경하리라는 것은 아예 포기하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기만 바란다. 사실 우리가 택시를 타는 이유는 갈아타야 하는 대중교통이 불편해서인데 오히려 그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택시를 타면 불편할 때가 많다. 여러분은 택시 운전기사가 고객을 배려해 자신의 효용 가치를 높인다면 그만한 보상을 해주겠는가? 나는 기꺼이 그럴 것이다. 그러면 맥케이가 들려주는 월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1인 기업의 자세. 어느 날 맥케이는 공항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는데 차가 깨끗하다는 것 외에 여느 택시와 달라 보이는 건 없었다. 그런데 맥케이가 차 안으로 들어가 앉자 월터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운전기사 월터입니다. 당신의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제 시간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좀 더 즐거운 여행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수천 번 이상 택시를 타면서 한 번도 그런 안내문을 받아본 적 없던 맥케이는 깜짝 놀랐다. 월터는 정중하게 맥케이를 돌아보며 두 종류의 일간 신문을 내밀기까지 했다. 오늘 나온 뉴욕타임즈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뉴욕포스트를 보시겠습니까? 얼마요? 맥케이는 약간 미심쩍은 표정으로 물었다. 월터는 무료입니다 선생님 하고 밝게 말했다.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맥케이는 택시 안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월터의 택시에는 얼룩한 점 없었고 담배 냄새도 나지 않았다. 오히려 은은한 공기청정제 향이 코를 즐겁게 했다. 월터 자신도 깨끗한 면도를 한 것은 물론 와이셔츠와 넥타이까지 갖춘 정장 차림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월터의 장점은 더욱 두드러졌다. 선생님, 라디오를 틀어드릴까요? 대중음악, 록, 고전 중에서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CD 중에서 고르시겠습니까? 이쯤 되자 맥케이는 가벼운 충격을 느꼈다. 뉴욕시의 택시에 앉아 별 5개짜리 호텔 못지않은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그럴만했다. 월터는 마치 1,2호텔의 룸서비스에 바퀴만 달아놓은 것처럼 꼼꼼하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가벼운 스낵을 좀 준비했는데 드시겠습니까? 월터는 빨갛게 익은 사과, 오렌지, 바나나, 저지방 치즈 크래커, 과자 등으로 가득한 과일 바구니를 들어 보였다. 공항까지 가는 30분 동안 월터의 꼼꼼한 서비스를 받은 맥케이는 자신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는 월터에게 기쁜 마음으로 상당한 팁을 건넸다고 한다. 그 정도 서비스라면 어느 누가 팁을 주고 싶지 않겠는가. 맥케이는 월터에게 1년의 팁으로 12,000달러에서 14,000달러를 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는 선택에 있다. 사실 우리가 놀라워해야 할 일은 월터의 꼼꼼한 서비스가 아니라 월터의 서비스가 드문 일이라 사람들이 그런 서비스에 놀란다는 점이다. 심지어 수천 번 이상 택시를 타본 맥케이까지도 그의 서비스에 매우 놀랐다. 월터가 1인 기업 개념을 알았든 몰랐든 그는 자신이 1인 기업임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책임졌다. 그는 자신의 서비스를 보다 훌륭하고 생산적으로 더 수익성 높게 제공할 방법을 계획했다. 그는 자기 가치를 높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천했다. 그는 자세를 바꿔 고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는 생산적인 습관을 개발해 몸에 익혔다. 그는 관찰, 연구, 감정이입으로 인생에서 보다 많은 것을 달성할 준비를 했다. 마침내 그는 평범한 택시기사에서 비범한 택시기사로 변신했다. 선택의 힘. 월터는 평범한 보통 사람도 그 평범함에 안주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성장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이해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보다 나아질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변화를 선택할 수 있다.